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아비가일 머피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미혼부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멕시코 여자와 동거하다가 저를 가지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무척 기뻐했지만 친모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우리 형편의 아이까지 키우면 너무 힘들다면서 저를 지우려고 했어요. 그 당시 아버지의 직업은 작은 슈퍼의 판매원이었고, 친모는 베이비시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낳으면 육아를 해야 하니 둘 중 한 명이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이를 낳고 싶었고 의견 차이로 다투다가 결국 두 분은 헤어지게 되셨죠. 그래도 아버지가 아이만큼은 키우고 싶다는 바람을 강력하게 주장한 끝에 어머니는 친권을 포기하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친모는 떠났고 아버지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아 식당을 차렸고, 다행히 그 식당이 잘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에게도 외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친구와 남자친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와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그것은 저와 아버지가 서로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는 웬 한국인 여자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양인 여자와 데이트하는 아버지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삼촌이 이혼한 게 생각났기 때문이죠. 저희 집 남자들은 어쩐지 하나같이 여자 운이 없었습니다. 삼촌은 중국인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녀는 결혼 후 자주 바깥으로 나돌았고 아이를 원하는 삼촌에게 자꾸 나중에 낳고 싶다는 말을 하며 임신을 미뤘어요. 그렇게 몇 년 살더니 시민권이 나오자마자 바로 삼촌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중국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소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중국 남자는 저희 삼촌을 만나기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라고 해요. 시민권 획득을 위해 저희 삼촌과 사기 결혼을 하고 중국 남자에게 다시 돌아간 것이죠. 삼촌은 그 뒤 1년 동안 폐인이 되어 살 정도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제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데이트 상대가 이혼녀인 것도 찜찜했습니다. 보통 위장 결혼을 하는 사람 중엔 본국에서 함께 살던 남자와 이혼한 뒤 서양 남자와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시민권을 얻으면 또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이랑 재혼을 하는 거죠. 저는 아버지한테 이런 점이 걱정된다고 자초지종을 말했으나 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착한 여자를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한테 화를 거의 낸 적 없는 아버지가 불같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아버지가 단단히 그 여자한테 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여자와 기어이 결혼까지 했고 세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 새엄마는 마치 엄마처럼 저에게 참견을 해왔습니다. 늦게까지 자는 저를 보고 일찍 일어나라고 말하고 삼시세끼를 제때 챙겨 먹으라는 생활 습관에 대한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담배 같은 기호식품 취향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그녀는 나중에 결혼하면 임신을 할 텐데 담배는 몸에 좋지 않으니 끊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치 진짜 엄마가 된 것 마냥 구는 그 여자가 재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 말에 계속 편을 들어주며 저를 섭섭하게 했죠. 사이좋았던 부녀 사이는 아버지의 재혼 이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남자친구에 대해 참견했는데 그 남자가 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른 좋은 남자도 많은데 꼭 그 남자를 만나야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신경 끄라고 차갑게 대꾸했지만 새엄마는 너무 잔소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자기 의견에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는 아닌 것 같다고 거칠고 남성적인 모습에만 이끌리면 안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때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취해 있던 상태였던 저는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심했고 그녀의 말을 듣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남자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결혼 실패해서 저희 아빠랑 재혼했어요. 결혼도 실패한 여자면서 남의 연애사에 충고할 자격이 되나? 아줌마는 제 말을 듣자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눈시울을 붉혔죠. 제가 큰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고 후회한 순간 큰 소리와 함께 제 뺨이 얼얼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모든 걸 듣고 있던 아버지가 제 뺨을 때렸기 때문이죠.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부모한테 버릇없이 구는 거냐? 너 때문에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맞아본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말실수한 건 사실이지만 맞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불려우 같은 여자한테 홀려서
이제 딸까지 때린다고 비꼬았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말다툼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거세져 갔고 노여워하던 아버지는 당장 집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먼저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일부러 독립하지 않고 사는 거였는데 이젠 부인이 생겨 제가 필요 없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열받은 저는 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짐을 싸고 친한 친구의 집으로 떠났고 아버지도 그런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골이 깊었던 저와 아버지는 무려 1년 반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냉전을 깬 건 새엄마의 전화 한 통이었죠.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몹시 아프다면서 와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목 뒤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커다란 혹이 달려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악성 종양이 생겼다면서 암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새어머니를 질책하며 아버지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울먹거리면서 종양이 생겼을 때 진찰받을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2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캐나다는 무상진료의 나라지만 지나치게 긴 대기 시간 때문에 자국에서도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간단한 진료를 보러 가려고 해도 예약을 하고 며칠은 기다려야 했고 저희 아버지처럼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전문의를 만나야 했는데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까지도 기다려야 했어요. 새어머니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순 없다면서 저희 아버지를 한국 병원에 데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펄쩍 뛰면서 반대했습니다. 아시아 의사한테는 절대 아버지를 보여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이 당시 저는 어떻게 보면 서양 우월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태국에 놀러 갔다가 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서 나중엔 비용이 3배 이상 들었다는 말을 듣고 편견이 생겨버렸거든요. 변명을 해보자면 저는 한국이 그렇게 의료기술이 잘 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를 캐나다의 사립병원에 데려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진료를 보는 병원들과 다르게 사립병원은 가격이 매우 비쌌지만 그만큼 빨리 진료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사립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사이 새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몰래 한국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격분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새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어디 병원에 입원했는지 빨리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새어머니는 생각보다 순순하게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명을 말했는데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녀는 제가 바로 오지 못할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한국행표가 다 매진되어 무려 일주일이 지나서야 예매할 수 있었고 예매하고 나서도 4일이나 뒤에 비행기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이후였죠. 저는 저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여우처럼 행동하며 한국에 온 새엄마가 영 못마땅했지만 어찌됐든 수술이 잘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의사는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암이 다른 데로 전이돼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수술 뒤에도 한국에서 방사선과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을지 걱정이었지만 놀랍게도 아버지는 치료비가 15,000달러도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새어머니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비자를 얻을 수 있었고 덕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치료비로 냈습니다. 만약 캐나다 사립병원을 갔다면 공공의료기관과는 달리 모든 비용을 내야 하기에 억대의 돈을 냈어야 했을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번만큼은 새어머니가 현명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후로 새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고 그녀도 저의 변화를 느꼈는지 자신에 대한 태도가 유해졌다고 너무 기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새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바꿔버린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졸업 논문을 쓰느라 바빴던 저는 3달 만에 아버지 집에 방문했는데 어머니만 계시더군요. 새어머니는 저에게 같이 산책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와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 없이 새어머니와 단둘이 있어 본 건 처음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녀에 대한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지만 몇 프로의 의심이 남아있던 저는 이제 몇 개월 뒤면 영주권을 얻은 뒤 3년째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다고 떠보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평생 한국인으로 살 생각이라 시민권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외의 답변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엄청난 속도로 앞에서 차가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당황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새어머니가 몸을 날려 저를 보호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차와 부딪히지 않았고 새어머니의 보호 덕분에 저는 다행히 약간 무릎을 긁힌 것 빼곤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는 멀쩡한 저와 달리 몸을 날리는 도중 바닥에 머리가 닿는 바람에 부딪혀서 기절했죠. 도로 바닥이 시뻘겋게 물들고 새어머니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새엄마가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저는 이제부터는 새어머니한테 잘할 테니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외출을 했다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 또한 혼비백산의 상태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벼운 뇌진탕인 것 같다면서 곧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한 뒤 2시간 후 다시 깨어났습니다. 저는 신에게 감사하다고 외치면서 처음으로 새어머니를 포옹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와 무척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심으로 범벅된 관계였지만 한번 선입견을 벗겨내고 나자 저는 나날이 그녀에 대한 애정이 커져갔어요. 새어머니한테 함부로 굴었던 후회스러운 과거만큼 앞으로는 그녀에게 잘해줄 생각입니다. 경계했던 한국인 새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게 된 캐나다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